2019년 새해 첫 방송을 하게 됩니다. 방송에 앞서서 작년 한 해 동안 저희 NKTV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애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모든 분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설 지나고 첫 방송이다 보니까 어제 9시경 됐습니까? 우리 남한의 안방들의 북한 김정은의 2019년 신년사가 풀로 쫙 이제 방영을 하던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아마 두 가지가 관심 있겠죠. 어떤 모습으로 또 그리고 어떤 포즈를 취하고 뭐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양복 색깔은 뭐이고 넥타이 색깔은 뭐이고요. 여러 가지 뭐 좀 다양한 관심사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내놓은 메시지겠죠. 메시지. 네,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북에서 정말 수십 년간을 들었던 신년사이지만은 또 다시 한번 행간을 읽으면서 그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중요한 본심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분석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먼저 그 영상에서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점들 그 점들을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에는 김형수 선생과 함께 신년사의 그 콘텐츠 어떤 메시지인가 키워드 분석과 함께 자세히 그 의미를 좀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화면을 가지고 이 신년사 전체에 대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 저희들이 신년사에서 읽어본 매우 특징점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신년사를 보면서 애형상 착 느껴오는 게 야 이거 김정은이 완전 세트장을 차려놓고 신년사를 하고 있구나. 이 감이 딱 들었습니다. 세트장.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미 때문에 저는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신년사의 전체적 특징을 저는 6가지 키워드로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 이건 쉽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데 소파에 착석해서 신년사하는 김정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모두 7번의 신년사 중에서 5번 정도는 종이 원고를 읽었고요. 이 작년인가에서부터 프롬프터를 앞에다 놓고 머리를 딱 들고 신년사를 하더라고요. 조금씩 뭔가 이게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하는 걸 작년에부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말이죠. 그보다 좀 한 단계 더 높였는지 소파에 착 앉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소파에 착석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누구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김정은은 작년 신년사에서 자기들이 세계의 전략국가가 됐다라고 했는데 김정은이 말하는 전략국가 어떤 나라일까요? 뭐 미국, 중국,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이런 나라 대통령들의 신년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트럼프인 경우에는 신년 연두 기자회견을 자기 집무실 안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독일 메르켈 총리도 보면 이 단상 앞에서 앉아서 원고보다는 프롬프트를 읽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나도 이젠 전략국가야. 그러니까 이젠 전략국가가 됐으니까 전략국가 대통령들처럼 좀 색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아마 동생인 김여정 여자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겠죠. 그래서 생각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앉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바로 그의 몸이 너무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보니까 이 뭐 목덜미고 얼굴이고 전부 다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살찐 돼지 그런
모양으로 뚝 하고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뭘 저리 잘 먹고 뭘 좋은 걸 저리 많이 먹어가지고 저렇게도 살이 쪘는가. 전 그 얼굴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빼빼 마르고 여의고 참 볼품은 그 이유를 잘 알겠더라고요. 키로수로서 한 140kg 이상은 된다라고 하는 거에 판단이 나오거든요. 3년 전에 130kg로 김정은이 몸무게를 아마 규정했는데 여기 판문점이 내려왔을 때도 또 그리고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도 그렇게까지 살이 안 쪘습니다. 지금 완전히 터질 정도. 그러니까 이게 140kg 이상의 고구가 31분 정도의 긴 시간을 인다는 게 엄청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폼도 내고 또 아픈 다리도 이거 지탱할 겸 해서 앉아서 하는 아마 기발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앉아든 서서 하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할아버지를 흉내내고 또 할아버지 모든 걸 다 그대로 모방하는 김정은인데 김일성처럼 차라리 뭐 프롬프트도 지우고 하야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종이 원고를 들고 또박또박 읽어 나가고 사람들도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는데 다른 모양이 나와가지고 이전 할아버지 모방을 이전 그만두려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뭐일까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녹화를 한 거냐? 실황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버튼을 눌러서 쫙 끝까지 나온 그런 녹화 화면이 아니고요. 입하고 화면하고 막 맞지 않고 입싱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1분 가운데서 얼굴이 나오는 건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 경제 발전을 끄매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게 해야 기술 되느냐.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 의미가 큰 핵심 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을 추동하고 지적 창조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아마 이거는 아마 편안한 데서만 녹음을 먼저 딱 넣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몇 카트를 찍어서 짜집기를 한 그런 감입니다. 저도 뭐 영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방송을 하자 보니까 어차피 할 수 없이 영상과 소리를 많이 다뤄봤는데요. 이 전형적인 이게 짜집기한 그런 화면이라는 거죠. 전략국가의 대통령 흉내를 내겠다 하면 진정성, 자질이 좀 묻어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저와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이건 짜집겠다라고 나오는 서푼짜리 쇼를 할까요? 전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CG 처리 고수라고 저는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평양 종소리가 울리고 김정은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본부당 청사가 쫙 나오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야 이게 진짜 웃기는구나. 이 금빛으로 중앙당 청사를 화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CG를까지 도입했습니다. 아마 백악관은 흰 벽돌로 만든 특색을 가지고 있고 우리 청와대는 뭐 기아가 푸르러서 청와대라고 하면 김정은이 일하는 청사는 뭐야? 이거는 금으로 만든 궁준이야. 이 금빛으로 아주 찬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실물의 노동당 청사입니다. 같이 보죠. 금빛으로 아주 찬연한 그런 당중앙의 청사. 문짝 봐도 얼른얼른하는 게 막 CG랑이 막 알리거든요. 정중하게 지하의 종소리가 울리면서 자 아주 화려한 소입니다. 네 번째 제가 키워드는 프롬프터입니다. 프롬프터가 어쨌느냐 하면 프롬프터는 쓰고 있는데 그걸 안 쓴 것처럼 인위적으로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한번 내려다보고는 또 그다음 또 어떤 때는 원고를 또 읽고 이러면서 아주 보기 역겨운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아니 프롬프터는 다 씁니다. 예, 다 쓰고요.
또 쓴들도 누가 뭐라 합니까? 누가 그걸 다 에어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써도 정정당당하게 써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안 보는 것처럼 눈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원고를 읽고 나가는 그 모습이 티나 보이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머리 들었어요. 하루빨리 바보를 매듭짓고 눈이 왔다 갔다 했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 관계 아니, 현실이 또 보여주듯이 원고를 또 일단 하자고 얼마, 결심만 며칠 하면 있는 것처럼 못해낼 하면 일이 올려다 없으며 이게 계속 반복돼요.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야, 애우 나왔냐, 막 이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호기심이 시작했죠. 무슨 다른 뭐가 있을까? 그래픽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프롬프트 쓴다는 거. 이렇게까지나 완벽한 어떤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게 억지 공사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유튜브에 퀵 업로드 했다라고 하는 사실. 신년사가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틀은 것은 9시 경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튜브를 북한이 언제 올린지 아십니까? 31일 날 아마 12시 딱 맞춰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인증샷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제가 이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아래쪽 보십시오. 붉은색으로 이제 쳐놨습니다. 게시일이 18년 12월 31일 날입니다. 왜 여기다 올렸냐 말이죠. 뭐 북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까? 유튜브란 말 자체도 모르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간부들이고요. 왜 여기다 올렸을까요? 바로 국제사회를 의식한 거죠. 미루 올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 시청자들이 아마 들어와 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신년사에서 뭐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마 측근들이 옆에서 둘러댔겠죠. 쳐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없던 이런 꼬락서니를 보입니다. 자, 근데 유튜브에 올렸으면 올릴 수 있죠. 뭐, 만 사람이 다 쓰는 유튜브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신년사는 완전히 인기 빵점이었습니다. 작년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유튜브 김정은이 신년사 관련 유튜브를 제가 조회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600여 명 정도가 보았을 뿐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2019년 신년사라고 조선신보가 올린 건데요. 그렇게 제목을 아주 화려하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00명 정도밖에 안 봤어요. 정말 그럴까요? 3년 전에는 1000명이 봤습니다. 1년 전에 이 영상은 2만 명 이상이 보았습니다. 3,000회짜리도 있고요. 근데 오늘 지금 금방 제가 딱 찍어서 왔는데요. 3시간 전인데도 339회.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언론들이 앞다투어 뭔가 저를 경쟁적으로 특별 보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정은의 세트장 신년사를 보면서 첫째로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야, 독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 없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미지 그리고 영상 이런 선전을 엄청나게 올인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딱 가졌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요. 또 스탈린도 그랬고요. 정말 이 독재자들은요. 어떤지 자기를 신적인 존재 사람들하고 이 하늘 끝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숭배를 낳고 그것이 신격화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따위 수삭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 향해서는 김정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 올해 신년사 굉장히 귀담아 청취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착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작년에 9월 9일부터 뭐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첫날이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아무것도 없는 제대로 쌀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 구구절인데 그래도 젊은 지도자 내년에야 좀 올해야 좀 뭐 다른 게 있지 않느냐
귀를 강굴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연설 신년사의 그 여기저기에서 자력경쟁 그리고 강고분투 끝까지 혁명이 붉은 길을 뭐 지킨다. 이따위 내용으로 수십 년을 해오던 그런 언어들로만 구사되어 있으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낙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궁색한 처지에서 아주 다른 부분을 쇼를 통해서라도 화려한 어떤 영상을 통해서라도 야 우리 뭔가 지도자가 뭐 좀 다르네. 옛날하고는 좀 그래도 감각이 있네. 이런 그 얕은 수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그 불만을 딴 데로 잠재우러 가는 돌리려 가는 김정은의 꼬임속이 환히 보였습니다. 또 그건 외부를 향해서도 전략국가 그래 지도자래요. 위상 여유만만하고 그리고 배포유한 배짱 있는 이런 이미지를 연출해서 미국이나 또 국제사회 앞에서 자기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시간에도 쫓기는 것이 아니다. 의양양한 이런 모습을 보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대적 이미지를 이게 탁월하게 높이려고 하는 잔꾀가 들어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 이 완전히 다른 자이며 이런 독재 정권의 본질적 내면들, 본인들이 말한 거하고 그 속은 전혀 다른 이런 이중적 세트장 신년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년사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줄 어떤 공약과 약속과 협의와 이런 것들이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그의 이 쇼들이 지금 이렇게 세트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거짓과 위선을 진실과 진정성으로 포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북한이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 대고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미 약속은 다 해놨으니까 그것만 다 하자 해도 아마 수백조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국민이 혈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북한하고 손잡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모든 악습과 그리고 적화 통일시키려는 그런 야욕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지만 그런 마음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한 가닥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기대가 거짓말이고 그 기대가 감춰진 흉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찌해야 됩니까? 그리고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우리 그 진정성을 평가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번 엄청난 돈이 북한 체제를 다져주고 김정은을 소위 핵 전략국가의 그런 지도라 잡시고 저렇게 꼴불견 피우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그 우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어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이건 정말 가슴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신년사의 전체적인 특징 분석을 여기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김정은을 무턱대고 믿고 독재 체제를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의 말, 그의 모든 속내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정확히 따져보고 또 따져보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그리고 확신성 있게 가도 늦질 않는다. 덜 바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